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어딘지. 크게 봐서 지금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첫째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자, 카카오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2020년 실적도 단기 순손실이 기록한 거를 아셨나요? 회사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박입니다. 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에 투자하려면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미가 이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보는 데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들을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저번에도 한번 나오셔서 굉장히 알찬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앙대 양대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저번에 나오셔서 재무제표를 보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는 주제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4분기 실적을 막 발표를 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얘기해 주셨던 내용의 뭐 업데이트 혹은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기업이 어딘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유입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업 주식 투자할 때 뭐 차트 뭐 이런 거 주가 보고서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도대체 이 기업의 실적은 왜 봐야 하는지 실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주식에 투자할 때 실적은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재무제표 왜 봐야 되느냐? 우리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장사를 잘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장사를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장사를 잘하는 기업을 알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뉴스를 봐야 되나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 기업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장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적,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그 장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그럼 주린이는 왜 재무제표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주식을 처음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차트도 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차트도 봐야지. 또 여러 가지 뭐 요새 테마주가 뭔지도 봐야지. 풍문도 좀 들어야 되고. 풍문도 좀 들어야 되고. 또 시황이 어떤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뭐 재무제표까지 그 어려운 재무제표까지 뭘 내가 봐야 되겠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야말로 큰 잘못하면 낭패입니다. 주린이는 어떤 투자가 맞겠냐라는 거죠. 주린이가 사실은 김 기자님 단타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는 주식 투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주린이들이 특히 조급함에 빠지면은 시장 변동성, 시장이 요새 뭐 크게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그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주식을 갑자기 사고 그렇죠. 뇌동매매죠. 또 주식이 막 떨어지면은 막 놀래가지고 있는 주식 금방 다 팔아버리고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주린이들도 좋은 실적의 기업을 선택해서 실적을 계속 지켜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진짜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바탕인데 숫자만 잔뜩 써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난감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의 실적은 어디 가서 보면 되나요?부터 거기서 막히는 분들도 꽤 계시고.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5가지가 보입니다. 주린이 재무제표에 접근하고 싶어요. 첫째, 이거 순서대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 다트, 이게 좀 어려운데 이 금융감독원 기업 공시 시스템입니다. 이 다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각종 공시사항이 나오는데 사업보고서 안에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증권사 이용하시는데 주식 거래하려면 증권사 이용하시죠. HTS 안에 기본적인 실적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꼭 유념하실 거 예측치가 있습니다. 매출액 이익 예측치,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손쉽게 네이버 금융, 세 번째로 네이버 금융이 있는데 거기에도 실적과 더불어서 이익 예측치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은 뭐 컨설턴트나 그 밖에 심지어는 그 기업에 네. IR 보고서 만드시는 분들 IR 팀에서 보시고 잘 안 보시는데 IR 실적 발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애널리스트 리포트. 요새 뭐 유튜브 방송들 보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좋은 공부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업 보고서를 열기 위해서 다트에 간 화면이 보입니다. 그 회사명이 입력할 수 있도록 이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회사명에 본인이 이제 입력하고 싶은 기업,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치시면은 거기 뭐 정기 공시 뭐 이런 안에 체크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체크하시면은 그 보고서 안에 재무제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고요.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왼편에 보시면 재무에 관한 사항,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주석,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이것이 주 재무제표고요. 네이버 금융에도 이 종목 분석 파이낸셜 서머리로 가면 이 화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분기별, 연별 실적이 나오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예측치들 나옵니다. 연별 예측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그냥 한 번만 보십시오. 투자하기 전도 좋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분기별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IR 자료를 꼭 보셔야 된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특히 IR 실적 발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홈에 가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대부분 다 유사한데 투자 정보, 뭐 IR 정보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2020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보이죠. 최신 IR 발표 자료 이걸 클릭하셔도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나오고요. 여기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궁금한 거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어딘지 일단은 거기가 어디냐 이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린이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 좀 타당할지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실적에 초점을 둬서 분석을 할지에 대한 방법론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자, 주린이의 유망 종목은 실적 성장에 있습니다. 실적 성장. 네,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주린이들은 오늘과 같은 정도의 최소한의 실적 점검을 분기별로 그리고 이익 예측치가 발표될 때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에 관심을 갖고 분석해라 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 지금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첫째는 장기 성장주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주린이들에게는 플랫폼 기업이 오히려 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더 적합치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언택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뭐 올랐다라는 측면보다는 플랫폼이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실적 추이만 잘 점검한다면 무난히 주린이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카카오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렇죠. 어떻게 올해 아시나요? 전년도겠네요. 2020년 실적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거를 아셨나요? 4분기로는 손실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4분기 실적이 손실이 또 났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 있나요? 아셨나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4분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의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별로 알려지진 않습니다. 영업이익 화면에 보시면 영업이익을 한번 집중해 볼까요? 4분기 컨센서스 아직 실적 발표 전에 마지막 컨센서스가 1,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제 실적 발표하고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1,498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 가깝죠. 기대 수준을 충분히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IR 자료에도 나옵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 4,540억 원이 반영된 영향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형자산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손실을, 그러니까 비용을 인식한 비용이 4,500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비용화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비용으로 보지 않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은 사실은 이 4,500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2,500억 원의 순이익이죠. 네네. 3분기 1,400억 원의 이익에서 2,500억 원의 순이익이라면 어떤가요? 훌륭한.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죠. 회계 그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더 부탁드렸으면 하는 게, 이게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가계부 쓸 때는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그걸 쓰는데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든 자산은요, 연말에 기업이 기록해둔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 1억이에요, 자산이. 1억으로 지금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재무제표 상에. 근데 지금 시가가 1억이 아니라 지금 9천억밖에 안 됐어. 중대하게 많이 떨어졌어. 시가 하락이 이루어지면요.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그 손실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로서, 비용으로서. 무형자산은 시장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판단해서 야, 이건 9천만 원이다라고 판단했으면 1,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손실로 처리를 할게 하고서 그냥 마이너스로 맞습니다. 깎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고요. 보수적 회계 처리라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회사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비록 4분기에 당기 순손실이 나왔지만 이거는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죠. 그게 대표적인 현금 지출입니다. 현금 지출이 없으면 경제적 타격이 좀 그렇게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카카오는 2018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매 분기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실적 성장의 추이에 대해서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지금 투자의 잣대를 가져가야 될지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근데 좀 어렵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흑자면 좋고 적자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적자여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보는 이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IR 자료를 봐라고 강조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카카오의 플랫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는 좀 어떤가요? 깜짝 놀랄 만한 게요. 이게 IR 실적 발표 자료에 나오는 건데 급증했죠. 2배 이상 늘었네요. 예, 2배 이상 늘었죠. 주가가 급등하는 엔진을 지금 달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정유, 또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 또 이런 기업들을 보실 때 특히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